였잖아요, 맞죠? 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명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포함 여부가 확실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집합이라고 하는데 책에 있는 정의 그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각색해서 외워도 되는데 객관적이란 말하고 그 포함 여부가 명확하다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건 결국 원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어제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맞죠? 뭐와 뭐?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 맞니?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익하고 있지 말고 내가 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되겠어? 한번 복습하라는 거니까. 그럼 원소 나열법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였잖아요. 맞죠? 첫 번째 뭐였어? 순서 상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거부터 씁니다. 영어는 문자로 A, B, C, D 쓰고요. 알겠죠? 두 번째는 중복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생략 가능하다. 단 규칙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그게 원소 나열법이 단점이 있었단 말이야. 맞지? 뭐예요? 연속적인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뭐예요? 조건제시법. 되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게 뭐? 벤 다이어그램. 오늘 많이 쓸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건 어떻게? n 쓰고 안에 뭐 쓰면 돼요? 집합 쓰면 됩니다. 맞죠? 집합을 직접 써도 되고 이름을 써도 되고 상관없고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제 배운 집합 중에 중요한 집합이 있었잖아요. 맞죠? 공집합. 표현 방법은 몇 개? 요렇게 파이 쓰거나 혹은 중괄호 쓰고 아무것도 안 쓰면 공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얘를 하려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 두 개를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숫자를 대수 비교를 한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다 혹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의미가 쌤이 금방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잖아요. 맞죠? x가 뭐가 돼도 되고요. 3이 돼도 되고 x가 3보다 뭐 해도 되는 거야? 커도 되는 거야. 됐어? 얘네 둘을 합집합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즉 얘와 얘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기호가 누구예요? 얘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x는 3일 수도 있고요. 3보다 뭐 할 수? 클 수도 있고.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아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배웠고요. 곱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배운 준성아? 배웠지? 너 지금 2학년 올라가지? 아, 그럼 안 배웠겠네? 아, 배우긴 배웠을 거 아니야. 아, 쟤는 니가 가장 최근이다. 니 3학년 올라가잖아, 맞지? 세연아? 합의 법칙이 뭐예요? 틀려도 돼, 괜찮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럼 곱의 법칙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가. 오케이, 동시에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합의 법칙은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동시 발생 안 될 때 우리는 뭐 한다? 더하기 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곱의 법칙은 동시 발생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곱한다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에 이 동시란 말이 국어적인 동시가 아닙니다. 즉 같은 시간이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티셔츠 3가지가 있고 바지 그림 못 그리겠다. 바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티셔츠하고 바지하고 내가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몇 가지? 6가지. 여러분 곱하기 했잖아요. 맞죠? 자, 오늘 전부 다 바지하고 티셔츠 다 입고 왔잖아? 동시에 처입은 새끼 있어요? 바지 입고 티셔츠 입거나 티셔츠 입고 바지 입었을 거 아니야. 맞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곱하기 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 이 동시는 수학적인 동시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동시란 말은 결과적으로 둘 다 했다. 혹은 새겨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고 하면 얘는 뭐예요? 동시의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하나 던지면 몇 가지 경우수지? 6가지. 그럼 2개 던지면 몇 가지? 36가지인데 내가 2개를 동시에 던져도 즉 같은 시간에 던져도 몇 가지? 36가지고요. 하나 던지고 하나를 100년 후에 던져도 몇 가지예요? 36가지. 같은 시간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 난 둘 다 뭐 한 거예요?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 경우의 수를 뭐 한다고요? 곱하기 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배울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바구니 A가 있고 바구니 B가 있어요. 여기 과자 A, B가 있고 여기 과자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과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과자 하나를 선택해요. 몇 가지 방법이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하면 몇 가지? 4가지.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바구니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이 과자 2개 있습니다. 그럼 세 바구니에서 과자를 하나 꺼낼 확률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8가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자, 대소 비교랑 경우의 수 되겠어요? 자, 대소 비교는 집합에서 똑같진 않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요거 좀 지우고. 배우는 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집합이 같다.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예전에는 상등이라고 썼었어요. 알겠죠? 책만 또 나는데. 그럼 두 집합이 상등이다. 같다는 말은 뭘 보고 얘기할까요? 항상 집합은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 원소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얘기해야 된다고? 원소로 얘기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두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집합이 A가 있는데 A가 원소가 1, 2예요. 근데 B 집합도 똑같이 원소가 1, 2예요. 됐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두 집합은 서로 뭐하다고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집합이 같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 구성하는 원소가 뭐여야 돼요? 같아야 돼요. 책에 적으세요. 자, 쌤이 지금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할 텐데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이 웬만한 건 만약에 쌤이 설명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칠판 보라고 할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은 들으면서 바로바로 적어요. 두 집합이 같다는 건 구성하는 원소가 같으면 두 집합이 같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집합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두 집합이 구성하는 원소가 같은 거니까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뭐 할 거예요? 같을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로 내려오는 개념은 돼야 안 돼요? 집합이 같으면 원소의 개수도 마다 같다. 이거는 참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근데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두 집합이 같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잘못된 거예요. 되겠죠? 자,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명제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생각해두고 얘도 필기해 두세요. 필기하세요. 부분집합 정의. 부분집합이랑 어떤 두 부분집합 사이에서 됐습니까? 그럼 우린 얘기해요.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싹 다 있을 때 됐습니까? A의 원소 전부 다 B에 다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A를 B에 뭐라고?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얘들아 돼요? A의 원소 있는 게 B에도 다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A는 B에 뭐라고?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니? 그럼 이 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얘를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를 위해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B의 원소들로 여기서 일부 혹은 전부 다여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원소들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됐습니까? 그 새로운 집합은 만들어진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집합은 뭐가 된다? B의 부분집합입니다. 됐어요? 얘들아 이해되니? 자, 다시 B의 원소들을 가지고 일부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부를 사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그 새로운 집합은 B에 뭐가 된다고요?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재해석을 한 거예요.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A의 원소가 B에 싹 다 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됐니? 근데 그럼 우리 거꾸로 B에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걔네들의 일부 혹은 전부 갖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요. 됐습니까? 그럼 이 집합은 원래 있던 B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됩니다. 되겠니? 머릿속에 집합의 개념이 좀 잡혀야 돼요. 알겠죠? 필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집합 B라고 표현했으니까 B를 1, 2 이렇게 집합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서 일부를 뽑아서 혹은 전부를 뽑아서 부분집합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될 수 있는 녀석이 누구 있어요? 1 이렇게 돼도 되고요. 맞죠? 그 다음 또 누구? 2 이렇게도 되고요. 혹은 전부 다 뽑아서 얼마? 1, 2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부분집합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뽑지 않고 그냥 공집합이라고 해도 얘는 부분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왜냐면 자, 우리는 원래 정의대로 갑니다. 다시 봐봐요. 얘가 이제 A 집합이라고 한번 합시다. A의 원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맞나? A 원소가 없는데 B에는 원소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A의 모든 원소가 B에 뭐 하면 돼? 포함되면 되는데 원소가 없는 거잖아. 맞지? 없지만 한 개도 없지만 결국 B에는 원소들이 있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조금 어려워요. 자, 그냥 단순하게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린 정의대로 가면 얘 일부 혹은 전부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아무것도 없이 얘도 적어주세요. 알겠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공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니? 그래서 우린 얘기하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부 갖고 혹은 전부 갖고 만드는 건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도 뭐가 된다고? 부분집합이 된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린 얘기할 때 이제 다시 갈게요. 이제 기호 설명할게요. 이 말은 자, A에 맞나? 모든 원소가 어디에 포함된다고? B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B의 원소 일부 혹은 전부 혹은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만들어낸 집합이 A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양방향 해석이 다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의 부분집합이 얘잖아. 맞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야. 그럼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부분 집합도 있고 부분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다고. 되겠니? 케이스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일부러 만들어낸 거, 뭐한 거? 똑같은 거. 되겠니?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 2번은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뭐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럼 밑에 부분 집합의 성질 한번 배워볼게요. 자, 1번 요거 별표 치세요.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두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입니다. 우리는 요렇게 지금 배웠고요. 그리고 A 아까 전에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맞죠? 이 전체로 만들어낸 것도 봤으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크게 종류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랑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랑 진짜 일부러 만들어낸 거랑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되고요. 2번은 당연한 개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을 할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던 거예요. 3단 논법이에요. A가 B에 포함되고요. B는 C에 포함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A는 당연하게 어디에 포함될 거야? C에 포함될 겁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A가 B에 포함된다. 이 말은 A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B의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고 B랑 똑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얘기할 때 항상 몇 가지? 3가지. A는 뭐일 수도 있고 공집합일 수도 있고 A는 뭐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얘기를 할 때 진짜 B의 일부가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진 부분. 되겠어요? 진짜 부분이라고. 오케이?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얘도 우리 충분히 얘기하는 거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다시 한번 나와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근데 얘를 부분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A도 B에 포함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B도 A에 포함돼야 돼요. 되겠니? 얘들아 됐어요? 즉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는데 또 B의 모든 원소가 또 누구에 있는 거예요? A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얘랑 같은 표현 방법이 뭐라고요? A 집합과 B 집합은 뭐하다? 같다. 이 두 개는 뭐 한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우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적어 놓기만 하세요. 알겠죠? 얘랑 같은 겁니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동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면서 B가 A에 포함되면 A랑 B랑 뭐한 거다? 결국은 같은 거다. 단순하게 얘라고 주면 될 건데 문제에서 한 번 더 꼬아 놓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저기 차례라. 희훈아 갈 것 같다. 자,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뒤에 있는 건 놔두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 별표. 학교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먼저 찾으라고. 그리고 원소인지 아닌지 찾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요. 무조건 원소마다 밑줄을 치세요. 되겠습니까? 자, 공집합이 뭐예요? 원소입니다. 하나, 맞죠? 그리고 1이 원소고요. 또 2가 원소고요. 그 다음 집합 1, 2가 또 뭐예요? 원소입니다. 맞니? 그럼 1번은 맞는 의미예요? 틀린 의미예요? 맞는 의미예요. 맞죠? 얘들아 돼요? 자,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써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전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맞니? 얘는 부분집합으로서의 얘도 맞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 부분집합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1, 2예요. 부분집합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원소 일부 뽑아내서 괄호하면 뭐라고요? 부분집합이라고요. 됐죠? 원소 뽑아내서 괄호하면 뭐라고요? 부분집합이라고요. 원소 뽑아내서 괄호하면 뭐라고? 부분집합이라고. 그리고 공집합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원소였잖아요. 맞죠? 원소 뽑아내서 괄호했어요. 그럼 얘 뭐예요?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A에 포함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부분집합이니까. 되겠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원소 뽑아내서 붙이면 부분집합이에요. 되겠습니까? 3번은 1 뽑아내서 괄호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예요?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틀린 거 몇 번? 3번.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은 무엇이? 얘가 원소 맞잖아요. 맞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1, 2 가지고. 자, 근데 1, 2 가지고 부분집합 맞죠? 얘네 둘 갖고 와가지고 맞는 거니까. 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원소랑 집합은 삼지창 관계고요. 집합과 집합은 이지창 관계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집합끼리 볼 때는 항상 뭐? 이지창. 집합하고 원소 볼 때는 무조건 뭐? 삼지창.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되겠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능하지만 문제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 20번. 자, 20번을 쌤이 1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을 확인해 볼게요. 공집합이 S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원소 맞아요? 아니에요? 원소 있네요. 자,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얘도 맞아요.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공집합을. 그럼 3번은 1은 S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1이 원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뭔데요?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맞나? 원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얘가 현재 상태는 무슨 상태? 원소 상태인데 얘 집합 기호하면 얘는 뭐라고요?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맞나? 근데 이게 S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지? 틀린 거 몇 번? 4번. 되겠습니까? 5번은 충분히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18번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집합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아주 잘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정형화된 벤 다이어그램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문제에 필요하게끔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얘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A의 원소는 누군가요? 1과 2입니다. 맞나요? 집합 B의 원소는 누군가요? 네, 1, 2도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포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 3, 4, 5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얘는 1, 2, 3, 4, 5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되겠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A의 원소가 지금 현재 어디? B 안에 모조리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이렇게 되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B하고 요렇게 A. 됐어요? 그럼 이 말은 우리는 A는 어디에? B에 포함된다. 이런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호를 얘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되겠어요? 왔다 갔다 다 돼야 돼요. 자, 그럼 1번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은 1은 B에 있어? 없어? 있어요. 3번 A 없니? 없어요. 원소가. 4번은
2로 부분집합 만들었잖아. 맞지? 그럼 A의 부분집합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5번은 135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었는데 B에 있어 없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 몇 번? 5번.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자, 개념 원리니까 문제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A 원소 몇 개 있어요? 2개. B 원소 몇 개 있어요? 3개. 됐어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우리는 1이 3은 아닐 거잖아. 맞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이 얘가 될 수도 있고 1이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케이스가 분류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1이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결국 a제곱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돼요? 근데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중에 볼 때는 얘도 다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a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a가 0이라는 의미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반드시 A 집합과 B 집합을 실제로 써보세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해야 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A가 0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A가 0이면 집합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2가 되고 맞니? 그럼 집합 B는 누가 되는 거야? 3, 2, 1 순서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얘도 표현 방법 맞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충분히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9번. 자, 얘도 똑같이 왜 또 일로 갔니? A와 B 집합이 뭐하다고? 같다고. 그럼 구성원소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마이너스 2가 3이 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누가 되고 얘가 되면서 얘는 누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는 a제곱 플러스 2a는 얼마가 되고 3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얼마? 마이너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3a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얘 풉시다. 그러면 a제곱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얼마?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맞니? 그럼 a는 얼마거나?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a는 얼마? 1. 그럼 얘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제로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그럼 a는 얼마? 1이거나 a는 얼마? 2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동시에 해당되는 녀석은 누구예요? 1.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예요? 1. 되겠니?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자, 너희들 지금 뭐 배우고 있지? 수학상에서? 지금 곱셈 정리하고 있나? 곱셈 공식 하고 있어? 나중에 인수분해 막 복잡한 거 배울 건데 그 단원에서만 복잡한 거 나오고요. 그거 지나면 복잡한 거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이런 게 간단한 것만 나올 거니까 너도 시험을 쳐야 되니까 복잡 열심히 배우고. 그럼 21번, 22번, 23번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건데 우리 하나만 보고 갈게요. 몇 번? 22번 되겠니? 자, 22번 별표 치시고요. 자, 얘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풀어봐요. 얘들 이제 포함관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야,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A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얘는 1 포함되고 있고 얘는 둘 다 1 포함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 포함 안 돼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A가 B가 뭐 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없는 거니까 숫자로 이제 칸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집합 A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 마이너스 2 포함해요 안 해요?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1은 포함 안 해요. 이게 현재 집합 A의 해 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얘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동그라미 띄워둘게요. 얘들아 됐니? 근데 A가 B에 포함돼야 되잖아. 맞지? 포함돼야 되니까 B란 녀석은 이렇게 확실하게 바깥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맞니? 오케이? 자 그때 여기에 얘는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고 A-3이고 얘 안 하고 있고 얘 뭐예요? B예요. 됐습니까? 그럼 자 우리는 이 A-3부터 이동시킵시다. 얘가 바깥쪽에 있으면 당연하게 맞는 건데 얘가 점점 다가와서 여기에 이렇게 도착해버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있는 게 더 많은 거잖아. 맞지? 얘들아 되겠어요? 그러면 이 A-3이 마이너스 2에 도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바로 옆에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2에 도착하면 안 되고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어? 그럼 얘 넘어가면 A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됐습니까? 그럼 1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 제일 큰 정수는 누군데요? 0. 그래서 A의 최대 정수는 얼마다? 0입니다. 되겠니? 따라와요. 그 다음 여기서 볼게요. 오른쪽도 B가 바깥쪽에 있으면 이 숫자 스몰 b가 바깥쪽에 있으면 집합 B가 더 큰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도착을 했어. 1에 도착을 했어. 근데 둘 다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나? 그럼 두 개는 뭐 한 거예요? 현재? 같은 겁니다. 우리 같아도 포함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B는 1에 도착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B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큰 건데 있어도 같은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B는 1보다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B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B의 최소 정수는 1입니다. 되겠니? 합은 얼마예요? 1. 얘들아 요 문제 할 수 있겠어요? 자, 나는 이해가 100% 안 됐다. 손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조금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다 돼요? 오케이? 자, 여기 관련된 문제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풀어볼 테니까 지금은 요거 다 되겠습니까? 포함관계 중요한 거예요. 자, 21번하고 23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풀고 수학 상풀어.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부분집합을 만들 겁니다. 되겠습니까? 만드는데 이제 여러 제한 사항을 두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럼 부분집합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원소가 1, 2, 3이에요. 되겠습니까? 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자, 부분집합의 원소가 0개인 것부터 시작해서 1개인 것도 있을 거고 2개인 것도 있을 거고 몇 개인 것도 있어요? 최대 3개인 거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0개인 건 누군데요? 공집합. 됐습니까? 1개인 거는 1 그리고 2 그리고 3 이렇게 3개 있을 거고요. 맞죠? 2개인 건 1, 2 그 다음 2, 3 그리고 1, 3 맞나?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요. 1이라는 건 결국 3이 없는 거 맞니? 우리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없는 거, 얘는 누구? 2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3개 있는 건 누구예요? 1, 2, 3 되겠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볼게요. 자, 우리 조금 볼 거니까 1 몇 번 포함됐어요? 부분집합 총 1 몇 번 들어가 있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 있어요. 맞죠? 1 4번 들어가 있습니다. 2는 하나, 둘, 셋, 넷. 3도 몇 번? 4번. 그럼 부분집합 만들면 원소가 다 똑같은 횟수만큼 들어가요. 되겠어요? 얘들아 이해되니?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할 거니까 부분집합을 만들면 쌤이 따로 필기 안 할 겁니다. 부분집합을 만들면 모든 원소가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되겠어요?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직접 부분집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여기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 풀면 가장 기본적인 거 1, 2, 3, 4, 4개 가지고 만드는 것도 나올 거예요. 16개밖에 안 될 거니까. 되겠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때 우리 조금 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직접 구하는 건 안 나올 거고 그럼 개수를 구할 때 1, 2, 3 갖고 만드는데 우리 아까 전에 했잖아요. 부분집합 만들 때 1이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맞니? 그럼 2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3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나는 얘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경우수로 보는 거예요. 1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2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 두 가지. 3은 두 가지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동시 발생이죠. 맞죠? 얘들아 맞니? 얘를 선택하면서 2도 선택을 하는 거고 3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총 몇 개? 8개. 2의 3승계만큼 부분집합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되겠습니까? 그럼 자 1, 2, 3, 4, 5 가지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 2의 5승계. 되겠습니까? 아, 보니까 항상 경우의 수가 몇 가지더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맞아요? 그러면 2가 되고, 그러면 그 선택을 총 몇 번 한 거예요? 5번 한 거니까 2의 몇 승? 5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근데 부분집합 만드는데 나는 이 1이 반드시 들어간 부분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1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몇 가지? 한 가지. 됐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가지씩?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맞니? 그럼 2의 몇 승? 4승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우리 1, 2, 3 갖고 만들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총 8개 있었잖아요. 맞죠? 1이 들어간 거 아까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몇 가지? 곱하기 해서 총 몇 가지? 4가지. 됐습니까? 그럼 어떤 원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해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자, A의 원소가 M개일 때 부분의 전체 개수 어떻게 돼야 된다고? 원소의 개수가 M개예요. 3개면 2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하고요. 5개였으면 2 몇 번 곱했어요? 5번 곱했어요. M개면 2 몇 번? M번. 2의 M승. 되겠니? 자, 그때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진부분이라는 건 자기 자신 제외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었고 진짜 일부러 만든 게 있었고
자기 자신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 자기 자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그 자기 자신은 반드시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겠죠. 그럼 진 부분 개수는 얼마? 2의 m승에서 빼기 얼마? 1. 자기 자신 거 빼주면 돼요. 얘들아 되겠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자,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개수인데 여기 공식 돼 있습니다. 맞죠? 이 공식 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뭘로 한다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경우의 수 고배 법칙 써두세요. 경우의 수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식화 시키지 말고요. 자, 우리 공식 외울 거 더럽게 많습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곱셈공식 외우는데도 힘들잖아. 맞지? 그거보다 더 많게 정말 많은데 이거까지 외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특정 원소를 같거나 혹은 같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경우의 고배 법칙을 쓰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책. 자,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진부분 집합이란 건 뭐라고?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 뭐 한 거? 뺀 거. 요거로 외우세요. 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 뺀 거? 자기 자신 뺀 거. 됐습니까? 오케이, 되겠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쌤이 설명한 게 이 방법이에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뭐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법칙, 고배 법칙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그 설명입니다.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집합 A가 2, 4, 6, 8 원소 몇 개예요? 4개예요. 됐습니까? 그럼 전체 개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번이 그게 아니니까 0번이라고 할게요. 전체 얘들아 부분 집합이라고 써야 되는데 쌤이 귀찮아서 그냥 부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부분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EMS 4승.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 부분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2의 4승에서 빼기 얼마? 1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해볼게요. 자, 2와 4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집합 A가 2, 4, 6, 8인데 2와 4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안 가지고 얘는 몇 가지? 두 가지씩이니까 얼마? 4.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볼게요. A가 2, 4, 6, 8인데 8이 없대요. 맞죠? 그럼 8은 몇 가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몇 가지?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총 몇 개? 8개. 됐습니까? 그럼 3번은 집합 A가 2, 4, 6, 8인데 2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한 가지. 맞죠? 4와 6은 안 가져야 돼. 한 가지씩. 맞습니까? 그러면 8은 들어가든 말든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얘는 얼마? 2. 되겠습니까?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문제집에 그리고 너가 뭐 잘못 배우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진 부분은 무조건 1 빼줘라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냥 이렇게 했어요. 2번에 이러면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진 부분의 개수입니다. 그럼 답이 얼마일까요? 2는 갖고 4, 6은 안 갖는 A의 진 부분의 개수는 여기서 진 부분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A하고 똑같은 게 안 만들어지잖아. 맞지? 굳이 빼는 거 안 빼는 거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진 부분이 무조건 1을 빼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걸 빼야 되잖아. 근데 똑같은 게 있어 없어? 2, 4, 6, 8이 있어 없어? 만든 부분 집합에 없잖아요. 맞죠? 나 빼줄 필요 없이 답 그대로 얼마예요? 2예요. 페이크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진 부분 적혀있다고 무조건 1 빼서 틀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우리 또 문제 이제 간략하게 풀 거니까 자
오늘 문제 중에 중요한 거 뒤에 나올 거고 얘는 그냥 쉬워서 금방 할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A의 부분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그럼 5는 가져야 돼요. 한 가지. 맞니? 그리고 3, 6은 원소로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럼 3, 6도 한 가지. 맞아요? 그럼 두 가지씩 되는 건 누구예요? 4하고 7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 4, 2의 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사실 나오면 안 되거든? 우리가 명제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란 말이 나와요. 그럼 얘는 그 반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얘 한번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자, 적어도 한 개 홀수로 갖는 거니까 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이런 의미잖아요. 맞죠?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홀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어떤 사건이 있고 더하기 그 반대 사건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전체가 되는 거잖아. 맞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얘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얘를 구하기가 복잡하니까 그 반대를 구해서 됐습니까? 전체와 반대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홀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 들어가면 안 되고 5 들어가면 안 되고 7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2와 4로 만드는 거니까 몇 개? 4개. 얘 4개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전체는 몇 개인데? 5개로 만드는 거니까 2의 몇 승? 5승. 그럼 얼마? 32일 거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내가 원하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는 건 몇 개? 28개.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나중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사건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사건이라고 해요. 혹은 여집합 되는 건데 여사건이란 걸 나중에는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간단한 거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스킬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11번 별표 10개 치세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얘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를 해석해 볼게요. 자, X라는 새끼는 모르는 새끼입니다. 맞죠? 얘들아 맞아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새끼예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X는 X를 가지고 누굴 만들어낸 거야? A를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A의 모든 원소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X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원래 제일 처음에 배웠던 정의대로 되겠습니까? A의 모든 원소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X한테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X는 A의 원소는 반드시 뭐한다? 갖는다. 이해됩니까? 요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연말을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B를 가지고 누굴 만드는 거야? X를 만드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맞나? 그러면 두 번째는 B의 원소를 이용해서 부분집합 X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잘 봐요. 자, 아직 적지 말고요. 좀 문제까지 보고 합시다. 지금 현재 B는 조건 제시법으로 됐으니까 얘를 원소 나열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B라는 녀석은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얘들아 맞니? 그럼 1번의 기준을 따지면 우리는 X라는 녀석을 만들 때 1번 기준으로 하면 A의 원소는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누구 있어야 돼요? 2와 4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와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봐! 앞에 봐. 좀 이따 줘. 2와 4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근데 나머지 누구? 1, 2랑 3이랑 6이랑 12는 갖고 있든 말든이잖아. 되겠습니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제일 작게 선택되면 X는 누가 되는 거야? 2, 4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맞죠? 혹은 최대 1, 2, 3, 4, 6, 12가 다 들어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선택을 다 가능합니다. 들어가든 말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EMS는 4승. 이해됩니까? 얘 구성 원소가 누가 될지는 저기 1, 3, 6, 12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X의 개수는 몇 개? EMS는 4승.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까 전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필기하세요. 자, A. 집합. 조건 제시법으로 됐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게요. 누구예요? A는? 누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맞니? 자, 집합 B는 누구예요? 절대값이 얼마인서? 2인 거. 됐습니까? 절대값 2인 숫자는 누군데요? 마이너스 2하고 2. 됐니? 자, 근데 조건에서 B, X, A 여기까지만 먼저 봐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X는 B의 원소는 싹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맞니? 마이너스 2와 2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되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들은 선택되든 말든 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몇 개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몇 번 곱해야 돼요? 5번. 맞니? 그러면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32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이 안에 얘가 아무도 선택이 안 되면 누구하고 똑같아져 버려? B랑 같아져 버리는데 B가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고요. 전부 다 선택해 버리면 누가 돼야 되네? A가 되어버리니까 금마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몇 개 빼줘야 돼? 2개를 빼줘야지 답이겠죠. 얘들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30. 이해되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얘들아 지금 당장 우리가 수학하가 급한 게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학하 지금 잘 해놔야지 우리가 또 뭐로 넘어갈 수 있어? 수원과 수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히 이 집합명제는 모든 수학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복습도 좀 해놓으시고요. 집에서 지금 시간 많잖아요. 맞죠? 우리가 잘 생각해봐.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 10시간이라고 치면 8시간은 충분한 수면과 너가 밥 먹는 데 2시간 안 걸리잖아요. 10분이면 밥 다 먹잖아. 15분이면 밥 다 먹고 맞지? 얘들아 맞니? 그 10시간을 빼면 몇 시간이 남아요? 14시간이 남아요. 맞지? 그럼 그 14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집니다. 잘 생각해봐. 명준아 어제 학원에 있던 시간 말고 공부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했어? 조금 얼마? 1시간? 성범이는 얼마나 했어? 1시간 했어? 그럼 잘 봐. 어제 학원 몇 시간 있었지? 4시간 있었잖아. 맞지? 그럼 14시간 중에 4시간 빼면 10시간이 남았었는데 그 10시간 중에 넌 1시간밖에 지금 제대로 못 쓴 거예요. 9시간 지금 버린 거예요. 맞죠? 쌤이 미친년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죽어라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나머지 9시간, 10시간 중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조금 소중하게 쓰면 여러분들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성적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수학하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욕심에 좀 더 했으면 좋겠거든. 너희들 엄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바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 아새끼들이 건강한 거. 근데 이미 건강하잖아. 어디 아픈 새끼, 이 새끼 좀 아프긴 한데 다 건강하잖아요.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야? 너가 학생이니까 뭘 원해?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것까지는 그 다음 욕심이고, 일단 엄마의 첫 번째 욕심은 우리 아새끼가 공부하는 거 좀 보고 싶다거든. 그러니까 그 1시간 공부할 때도 뭐 언제? 엄마 아빠 있을 때 해. 알겠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엄마 아빠 집에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엄마 아빠 TV 보고 놀고 있을 때 소리 내서 공부해야지 이자면 네 방에 들어가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거라고. 근데 시간 너무 많이 아깝다.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죠?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오케이?